바람잘 날 없는 정치권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파워게임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이고 선관위 비리는 파도 끝이 없습니다. 그동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계로 이 자리를 떠났던 박형룡 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이 돌아왔습니다. 진남성부 오늘도 박 위원장과 홍석준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현 정국을 시원하게 풀어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말 대단한 격전을 벌였는데 안타깝게도 또 패배하셨는데 수고하셨죠? 예. 뭐 제가 낙선했다는 뭐 그런 아쉬움보다는 김부겸 우리 시장 후보나 저나 좀 대구 발전을 위해서, 대구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좌절된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도 득표율이 40% 넘었잖아요. 네네. 당초 그 정도 기대했습니까? 뭐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기대를 대구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방송사 여론조사를 보고는 분위기는 괜찮다 이래 되는데 뭐 사실 한 40%만 넘겨도 대선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는 그럼 달성을 했네요. 예,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표는 당선이어야 되는데. 아이고 대구 분위기에서 당선이면 기적인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번 달성 선거 40%라면 굉장히 선전한 거죠? 그럼요. 대구에서 민주당이 40% 넘었다는 것은 대단한 선전이고 특히 그 정치에서 선거에 있어서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에서는 물론 1번이 당선이지만 2번이 낙선이 되더라도 사실은 큰 사람하고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는데 이진숙이라는 우파 보수의 큰 정치인과 붙었기 때문에 우리 박형룡 위원장에게도 많은 또 매체들이 좀 관심을 가졌고 한 것은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더라도 그 이진숙 위원장이 박형룡 위원장이 잘하셨고 그런 것들은 우리 대구에서 건전한 어떤 정치 문화 그리고 대구 발전을 위한 서로 간의 어떤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장동혁 대표 사퇴를 두고 지금 당내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저께 장동혁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무리한 것 때문에 지금 병원으로 또 입원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번에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공이 다 지방선거에 스스로가 패했다 그럽니다. 이긴 정당이 없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한 게 있는 게 첫 번째 사실은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나름 선방을 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119곳 그리고 국민의힘이 95곳을 승리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경기도의 큰 도시들 예를 들면 성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이런 곳에 선전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일방적으로 패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특히 최근에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상 심지어 오차범위 밖에까지 지금 더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당대표가 이걸 책임지는 게 맞느냐 이런 어떤 반발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의원들은 제가 쭉 보니까 좀 뭐 친한계를 중심으로 사퇴를 요구한 사람들이 언론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좀 숫자가 좀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유임해야 된다는 것이 유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임기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 절대 다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언론에서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문자 폭탄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둘러싸고는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좀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최근에 잘 아시는 선관위 투표용지 공급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에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교체되는 것이 맞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반발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문제로 좀 시끄럽겠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상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당히 역전했단 말이죠. 네네. 이게 그러면 국민들이 장동혁 체제를 인정해 준 걸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국민의 힘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 위원장도 있지만 정치계에서는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뭐 치익이든 뭐 인격이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지지율 싸움으로 정치가 이끌어가는데 그 지지율에 있어서 본인이 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그럼 나는 신임을 받았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론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지방선거 승리 누구도 뭐 이겼다 졌다 딱 가름하기가 힘든 결과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사퇴의 명분은 약한데 근데 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장 대표님은 좀 극단적이잖아요. 너무 보수에서도 한쪽 그 극단적인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그걸 또 선동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 저는 그런 뭐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장 대표님이 관두시고 합리적인 보수들과 함께 새로 판을 짠다면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벽에 갇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게 안 좋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야 낫죠. 극단적인 분들이 뭐 앞장서 가지고 판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국민 지지도도 올라가는 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정치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좌든 우든 너무 극단적인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합니다. 그건 정치 발전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장 대표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내년 임기를 채우길 바라시는데, 근데 일단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내년 2월 사퇴수도 나오거든요. 만약 사퇴한다면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됩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은 현재 당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뽑힌 새로운 당 대표가 남은 잔여 임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6개월 미만으로 임기가 남게 되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이 뽑는다면 새롭게 2년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음 이제 총선의 공천권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만약에 이제 물러나고 사퇴를 하게 된다면 취할 방식은 이제 전당대회로 하는 방식이 있고 비대위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비대위원장 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한테 시켜주면 저는 잘할 자신이 있는데. 추천해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김종인 위원장을 지금 다시 모셔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 압도적으로 비대위 체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이제 공통적인 전반적인 어떤 사항이고, 지금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점이 언제에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다음 총선을 그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의 전반적인 상황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싫어하고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 그러면 새로 전당대회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지금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또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과연 그분들 이긴다? 말씀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퇴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시점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좀 제각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떤 사퇴의 주장이 힘을 좀 얻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썸네일을요, 홍석준 의원 비대위원장 설 한번 띄워. 아마 잔여 임기를 한다면 또 나설 사람이 별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잔여 임기를 한다면 나설 사람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잔여 임기를 하고 그 이후 본인도 너무 임기가 짧기 때문에 더 해볼 그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분들은 짧지만 어쨌든 다시 중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나서는 사람이 더 없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만약 장 대표가 물러난다면 한동훈 의원 복당이 정면을 거론될 텐데 당내 분위기 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시점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한계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즉시 복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소수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탈당을 하거나 제명을 해서 나가신 분들 중에서 복당이 된 케이스가 최소한 1년이 다 넘습니다. 가장 최근에 좀 거물급 정치인으로서는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21대 2020년 공천을 앞두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데 한 1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인데 사석에서 만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주호영이가 빨리 복당을 안 시켜 하면서 화를 많이 내시는 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한동훈 의원의 조기 복당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상당히 뜸을 들여야 된다. 한의원 복당을 둘러싸 국민의힘 내분이 심한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이 당이라는 게 정치 색이 비슷하고 지향점이 같으면은 같은 세력들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범친명이 하나의 당으로 국회 결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친명도 있을 테고 또 민주당도 있고 또 대선 승리에 같이 했던 세력들도 있고 또 새로 국정 운영을 잘하니까 새로 또 신지지층들도 만들어지고 이런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범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야 총선이든 대선이든 또 이길 수 있듯이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로 뭐 한동훈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 통합해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쪽에서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되겠죠. 박 위원장은 친명입니까? 친청입니까? 민주당 내에서 친명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친명입니다. 그다음 이제 친청이냐 뭐 친석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중립을 표방을 했습니다. 중립을? 예, 지금 대구 우리 민주당 정치 세력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달성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누구 편을 들어가지고 활동을 하면 우리 내부 단합에 지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는 좀 후보들 대 이 당권 경쟁에 있어서는 저는 좀 중립이다 이렇게 표방을 했습니다. 아이고 뭐 제가 지금까지 줄 없이도 뭐 이렇게 버텨왔는데 뭐 줄 달아가지고 그 하기보다는 제 목소리와 제 소신을 펼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활동하시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해외에서 돌아오실 때 좀 말이 많았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90도 폴드 인사를 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대통령을 조롱한 이벤트였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거는 이제 뭐 말을 만드는 분들이 또는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실로 삼을 때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뭐 90도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15도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상황 따라 다릅니다. 특히 지금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뭐 반명이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 대표께서도 그런 건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 뭐 반명이 어딨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좀 예의를 깍듯이 갖추어서 저는 뭐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조롱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이는 침소봉대고 너무 한쪽을 좀 공격하기 위한 그런 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격용 멘트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아주 대표적인 친명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시끄럽지만 국민의힘 싸움은 모조품 칼을 가지고 싸운다면 지금 민주당은 실검 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좌파 진보 진영이 싸움을 잘합니다. 화끈하게 싸움을 잘하죠. 과거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열린 우리당 뭐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또 문재인 민주당 시절에 박지원 등등 호남 의원들이 빠져나올 때라든지 진보 좌파 진영이 확실하게 어떤 본인들의 어떤 정치 이념 노선을 배경으로 해서 과거부터
우파 보수 진영보다는 화끈하게 잘 싸웠는데 지금은 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2대 총선에서 친명 횡재 비명 행사를 통해서 공천권을 못 잡았을 때는 어떻게 비명 행사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그 고창 선운사 등등 가가지고 마음을 달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 와서 딱 일성이 뭡니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거는 야당 대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정청래 의원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월드 클래스다 이야기를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막 십자포화로 이제 출마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출마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도우는 길이다. 왜냐하면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이게 당무 개입으로 된다고 정청래 대표의 직접은 아니지만 측근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무 개입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곧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정청래 대표 생각은 나보고 지금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측을 협박을 하면서 나는 무조건 나간다, 무조건 이긴다 이런 어떤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래서 폴드 인사를 딱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속된 말로 갖고 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또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지금 뭐 당원 1인 1표제라든지 또 강성 또 지지층을 또 소구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선거, 당대표 선거를 대비한 특히 강성 지지층을 대비한 강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금 이 범진보 좌파 이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서로가 완전히 막 죽이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살벌한 싸움인데 과연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는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러운 면도 많습니다. 야, 제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의원께서 역시 우리나라 최고 보수 최고 검객입니다. 정말 뭐 워딩도 그렇지만은 분석이 모조품 대 실검의 대결이다. 이거 한마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제 말이 중앙 미디어에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반론을 좀 할게요. 네, 말로 해보시죠. 싸움 잘하기로야 뭐 빠르 들고 국회에서 뭐 왔다 갔다 한 나경원 의원만한 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이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저희들은 1인 1표자라든가 지난번에 뭐 비명 행사 그것도 당원 투표로 다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뭐 우리 지역위원장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또 시당위원장도 앞으로 우리 대구에서도 선거가 있는데 당원들이 투표가 결정하면은 그렇게 결정이 되는 대로 갑니다. 앞으로 총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뭔가 어떤 의지가 개입해서 왜곡시킨다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첫째. 두 번째, 모든 당권 투쟁은 또 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치열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봉합이 됩니다. 지금도 역시 그 과정이 있고요. 정청래 대표가 뭐 어떻게 대통령을 뭐 가지고 논다 이런 거는 꿈도 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살아남을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워딩이라든지 표현은 그거는 다 깨어 맞추기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들이라든가 좀 이 책임 권한이 큰 분일수록 시기에 따라 발언의 미묘성을 감안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모든 하나 행위를 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끼워 맞출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제 이 치열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뭘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갖다 붙이면 붙이는 대로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고 또 반대로 했을 때도 그거는 또 그렇게 다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한 단면들을 다 붙여가지고 하나의 이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하는 거 공격은 저는 좀 지나치다. 원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그래 하면서도 끝나고 나면은 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잘 봉합해서 또 총선에 합심해서 일로 매진할 겁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우리 지금 역사와 민주당 정통을 보십시오. 가지고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낙연 대표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민주당 밖에 지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봉합된다는 것도 당이 잘 될 때 그리고 민주당 역사를 보더라도 그것은 한때 이야기고 많은 경우 많이 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철저하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 내지는 유튜브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확실히 이 프레임 짜는 것은 확실히 좌파 진보가 잘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김어준을 비롯해서 이런 프레임이 뭐냐면 민주당에는 반명은 없다. 다 친명이다. 결국은 친청과 친석의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어준을 비롯해서 지금 정청래 이쪽에서는 이게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관련된 이전 쪽 대표적으로 뭐 김용민 이런 어떤 유튜브에는 진짜 뭐 친명 반명 이런 식으로 이제 짜고 있는 이런 걸로 봐서도 이 프레임 싸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범친문으로 대표되는 게 이제 그 문조털레유지만 또 이제 이쪽에서 문조털레유라는 식으로 멸칭을 하니까 또 이쪽에서도 또 새똥대죽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멸칭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전선 진영이 지금 짜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본격화되면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 김민석 혹은 송영길 뭐 지금 물론 뭐 또 김용민 의원도 뭐 출마 선언 뭐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전선에서 굉장히 무서운 싸움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치열할 거는 맞습니다. 치열할 거는 맞는데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뭐 나갔다고 선치더라도 그게 민주당에게 뭐 그렇게 타격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있는 분들은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을 가진 분은 없고요. 그런 분들은 나갈 분들은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경쟁하는 분들은 성숙되게 나중에 다 잘 될 겁니다. 총선에 좀 긴장하십시오. 네, 선관위 문제 네. 짚고 넘어가죠. 선관위 정말 까도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민주당 직원들과 같이 해외 출장 다녀온 걸 드러났습니다. 이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선관위 문제 심각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방금 우리 앵커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제도 좀 심각하고 지금 보십시오. 처음에 과거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소쿠리 문제 이제 터졌고 또 친인척 채용 등으로 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직원들 징계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번에 투표용지 공급 부족 문제가 터졌는데 처음에는 투표용지 공급 부족한 투표소가 14군데 했다가 지금은 뭐 141군데 했다가 뭐 숫자도 지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갔다는 사람들도 막 처음에는 뭐 몇 사람 가다가 지금은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끝없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과 또 그렇게 그 뭐 갔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지금 최근에 또 주진욱 의원이 선관위에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는데 거의 80%가 수의계약이고 그 회사들의 상당수는 민주당 혹은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고문이라든지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의 이런 어떤 커넥션에 저는 국민들이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이 감사원의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또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의 진상 그 조사위원회에서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그 하나의 대안으로 뭐 개선책으로 감사원의 감사 이야기를 지금 근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정조사에 들어가서 더 많은 문제를 파헤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어떤 문제에서 정말 선관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자격조차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데는 저는 민주당도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제가 또 우려한 부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21대 과방위에서 선관위 가장 큰 문제 하나에 해킹에 했던 우려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과 관련된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외부망과 내부망이 분리돼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외부망에 뭐 김숙희라든지 그런 북한 또 중국 해킹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부망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흔적에도 불구하고 내부망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망 분리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이런 상태로 선관위가 선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인 선거를 주관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이 민주당이 또 집권 여당이니까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민주당의 책임이고 넘어서서 이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감사 문제도 그거는 뭐 민주당이 반대하고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헌법적으로 또 안 맞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방금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민주당 당직자가 같이 갔다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뭐 국회의원이 같이 갔다라든가 이런 몰라도 공이 여야에 제안을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안 가고 한쪽에 갖는 거고, 그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뭐 여행을 갔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부분에서 미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정치권이 그동안 좀 방기해왔던 이런 부분을 차제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대로 된 선관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서로 책임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아서 진짜 하나의 이 헌법기관, 국가기관을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 역할을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련해서 잠실 규탄대회에서 선관위 책임이라는 정부 여당 이야기에 대해서 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내몰라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뭐 주범 비슷하게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왜곡되는 어떤 그런 지금 굉장히 극우 진영에서 주장하는 어떤 그런 그거에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히 짚을 거는 짚되 책임을 물을 거는 묻지만 그냥 대통령이기 때문에 책임져라, 이건 아니죠. 이거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그 대통령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체의 그 운영이라든가 선거 관리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정치적인 공격이 아닌 게요. 일단 선관위 구성은 이제 중앙선관위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법원장이 3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3명, 그다음에 국회가 3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호선에 의해서 선관위원장을 뽑는데 통상적으로 선임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물러난 노태악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 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하느냐? 중앙선관위원장보다도 상임위원, 선관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은 한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다 비상임입니다. 상임위원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실무를 지휘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임위원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밥 친구라는 위철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책임은 이겁니다. 원래 선관위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2,8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투표에서부터 해서 본투표, 개표까지는 누가 실질적으로 하냐? 시군구 공무원들이 다 파견 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이 선거의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 한마디 있었습니까? 대통령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나는 모르겠다. 뭐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나는 모르겠다. 선관위 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 방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이 없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폭락하고 있는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아마 촛불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예, 이건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촛불 들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진짜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할 말이 없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좀 더 만약에 선거 관리에 대해서 어떤 은행이라든가 뭔가를 했다면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무자비한 공격이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거 잘 아시잖아요. 선관위원을 추천하고 하면 나머지는 선관위 안에서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서 그렇게 막 공격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개편 관련해서요. 그거는 뭐 당에서도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현재로는 내부에 좀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게 만약에 헌법적으로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이제 고쳐서라도 내부에 더 독립되지만 자체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하면 해야죠. 그거는 야당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해야 되죠. 박 위원장 말씀처럼 일단 이 진상조사, 특히 선관위의 어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정조사도 하고 있지만 저는 빨리 특검으로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 합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지금 합수부 수사를 과연 믿을 것인지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한계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는 정권을 지금 뭐 윤석열 정부를 보복하기 위해서는 추천을 들여서 수백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특검을 1차, 2차까지 하는데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특검을 왜 부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진상조사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진짜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일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헌법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일단 국정조사하고 조사를 해보고 거기서 미진하거나 뭔가를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단계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뭐 그거를 애써 반대하고 이럴 그게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하는데 아직 그 단계도 되지 않았는데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는 또 한편의 이는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